오래된 공장 앞 새벽 칠순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병수. 그는 매일 새벽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또 다른 날은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늘 같은 곳으로 향했지요. 그 길 끝에는 낡고 버려진 공장이 있었습니다. 도시 재개발로 방치된 지 오래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곳이었는데요. 벽은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잡초가 발목까지 자라난 그곳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그곳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 공장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도착하면 늘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닫아버렸어. 낡은 철문을 바라보며 그는 입술을 떨었고 두 손은 꼭 모아 쥐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치매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표정에는 단순한 치매 환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평생 지울 수 없는 죄를 떠안은 듯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매라 불리는 병이 그의 일상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지만 그 한 가지 기억만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억은 그를 이곳으로 불러냈고 40년 넘게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온 아침, 병수는 늘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오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준호는 38살, 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 밑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사라지는 아버지를 찾으러 뛰쳐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까봐, 차에 치이진 않을까봐 가슴이 철렁한 적도 많았죠. 그래서 돌아온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도감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곤 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속으로는 수없이 삼켰던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옆에서 아내 윤지연이 다가와 남편을 말리곤 했습니다. 지연은 35, 평범한 주부였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지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요양원에 맡기는 게 어때요? 우리도 힘들고 아이도 아직 어린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가시길 원하시겠어? 차라리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지연은 남편의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지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반복된 행동 끝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그는 무작정 길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따라 낡은 공장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닫아버렸어. 마을 쉼터에선 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형석이라는 노인이
병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석은 72,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 이장을 맡아왔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병수가 매일 공장 앞을 찾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불쌍하다 여겼고 나중엔 기묘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병수가 왜 그곳을 찾는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문 앞을 지키는구먼. 경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연민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무슨 죄를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그가 무엇을 감추며 살아왔는지. 하지만 그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은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만약 그 진실을 꺼내놓는다면 마을도 가족도 병수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의 발걸음이, 그의 중얼거림이 점점 더 큰 목소리로 과거를 불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세월의 발에서 빛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펼쳐본 순간, 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똑같은 문장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닫았다. 내가 문을 닫았다. 내가 문을 닫았다. 페이지마다 같은 글자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한 장, 두 장, 넘기면 넘길수록 그 글귀는 더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글씨체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떨리는 손길로, 어떤 날은 힘있게 눌러 쓴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병수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듯 했지요. 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닫아버렸어.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반복하는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음을, 그건 오히려 잊히지 않는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절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 지연에게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한 장, 두 장 넘기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치매 때문이야. 치매 환자들이 망상에 사로잡히면 이런 기록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준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구체적이야.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적어둔 것 같아. 지연은 남편의 눈빛을 보며 섬뜩해졌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잊게 만드는 병인데 왜 아버지는 오히려 이 기억만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혼잣말, 공책 속의 글자들, 그리고 새벽마다 공장을 향하는 발걸음, 모두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 거라면 그걸 그냥 덮고 살 수는 없어.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그냥 병 때문에 저런 건데 내가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걸. 경찰서 안,
그는 공책을 꺼내 강력계 형사 최 반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 반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굵은 주름과 무심한 듯한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오래된 사건들을 놓치지 않는 집요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문을 닫았다. 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치매의 노인의 망상일까? 아니면 고백일까?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힌 사건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 마을 공장에서 2명의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건. 그 당시 파업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도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누구도 끝까지 파헤치지 않았던 그 진실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공책을 손에 쥔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매일 가던 그 공장 지금도 있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폐허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거길 찾아갑니다. 최 반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아. 가봅시다. 오래 묻혀 있던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면 끌어올릴 수 없어.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잡초와 녹슨 철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발길을 끄는 듯 싸늘한 바람만이 철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그날도 공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한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날 내가 닫아버린 곳이야. 최 반장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과 바닥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오래된 콘크리트 틈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메운 흔적처럼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최 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정식으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차마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땅속에서 녹슨 쇠붙이와 함께 낡은 옷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람의 뼈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 반장은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걸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거야. 그냥 치매가 아니었어. 잊지 못하는 죄책감이 그를 이끌어온 거지. 준호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했던 수많은 중얼거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닫아버렸어.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자백이었고 유일하게 아버지를 붙잡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수 자신이 과연 진짜 가해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양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나온 유고를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1979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청년 2명과 일치했습니다. 이동철, 김명우. 둘은 당시 20살이 간 넘은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준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이름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사라졌던 누군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실종됐던 그 아이들 아니야? 설마 오병수 씨가?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공장은 순식간에 마을의 중심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불쌍했고 한편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늘 바른 길을 가르치던 아버지. 그가 사실은 이런 무거운 죄를 짊어진 채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건 죄책감이 만들어낸 발자취였던 겁니다. 조사실에 앉아 있던 병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닫아버렸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리 다그쳐도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짐에는 그의 기억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죄책감만은 끝내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최 반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뭐라 할 수 없을 거다.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속 벌은 이미 내 아버지를 갉아먹은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는 존경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버린 노인이었고 그 그림자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그를 앉힌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이해해야 할지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결국 한순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두 청년의 삶은 공장 창고 안에서 멈췄고 병수의 삶은 그 순간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혀 끝없는 고통 속에 이어졌습니다. 짐에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지난날의 기억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병보다도 더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존경하던 누군가가 이렇게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늘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장의 순간을 넘어 평생의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공간, 브라보 인생.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